에 대한 부분이 11억 이 공제가 되고요. 만약에 인별로 부부 공동명의다 아니면 뭐 어느 한 부분 사람 인별로 따졌을 때 각각 6억씩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토지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 부분에서 공제 금액이 무려 70억이다. 이게 상당하죠. 자, 양도세라는 부분인데, 자, 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크죠.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소득세 부분을 좀 뭐랄까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는 부분만 따졌을 때 보면요, 내가 얼마만큼 소득이 발생했느냐, 뭐 사업소득세도 있고요, 근로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소득세에 대한 모든 금액들을 다 합쳐서 세율적인 부분이 6에서 45%로 해서 금액의 별로 따라서 세율을 달리합니다. 내가 소득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높은 세율이 될 것이고, 또 소득이 적게 발생된다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낮은 것부터 하기 때문에 늦은 세율, 즉 내가 일정 금액의 한 45%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의 그 전 금액에 대한 부분은 늦은 세율로 낮은 세율로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은 다른 소득세하고는 합쳐지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만 갖고 따졌을 때.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양도소득세 항목 중에서는 비과세가 있어요. 좋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감면도 또 100%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둘 차이는 뭐냐? 똑같은 거 아니야?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 하지만 비과세 같은 경우는요, 아예 세금 걷는 거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양도소득세 말고 있는 농특세, 그러니까 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비과세 같은 경우는 농특세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았다, 100% 감면이야, 나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농특세가 따로 붙을 수 있다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력적인 모습은 비과세라는 부분이고요. 또 감면 말고도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중과라는 부분이 지금 한시적 유예는 됐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율 부분이 조금 규제가 좀 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비과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비과세라는 특히 이제 주택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요, 무려 3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목조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내가 한 주택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2년을 보유했어. 조정대상구역에는 2년을 거주를 하면서 보유를 했어 라고 한다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고요. 일시적 2주택 정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것 말고도요, 소위 이제 비과세를 받는 여러 가지 조항들, 소득세법에서 언급하는 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비과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다른 부동산 핫이슈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꼭 이 부분만큼은 정리해서 알려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초기로 돌아가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렇게 취득세, 자, 그리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취득세율 이러한 부분도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율이 또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1에서 3% 부과를 했었다가 이렇게 조정 대상 구역 안에서는 이제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데, 조정 대상 구역에 조정 대상 구역이든 비조정 대상 구역에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또 한 채를 사라고 한다면 2주택제는 8%,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를 이렇게 중과하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비조정 대상 구역, 내가 조정 대상 구역에 갖고 있다, 또 비조정 대상 구역에 한 채를 산다라고 하면 2주택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3주택제를 비조정 대상 구역에 산다? 이게 또 8%예요. 예, 또 4주택제는 12% 늘어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세율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규제라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다시 정상화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정 대상 구역부터 전부 다 전면 해제한다면 이런 부조리들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주택 갖고 있는 부분이 주택을 하나 더 사는 데 있어서 그걸 굉장히 나쁘다고 여겨지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좀 시장 질서에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으로 쓰면 주택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주택으로 쓰면 주택이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양도세 얘기할 때예요. 그래서 양도세라는 부분을 하는 거는 이제 양도세가 국세인데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즉 오피스텔인데 주거로 썼어? 주택이야. 내가 주택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썼어. 그러면 오피스텔 말고 나 상가 하나 갖고 있어. 그 상가를 그냥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월세를 받고 있어. 그럼 이거를 주택으로 볼 것이냐, 상가를. 어떻습니까? 양도세에서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2주택세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냐, 주택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혹여 이제 청약이라는 부분이 있죠. 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이제 주택이 없는 거로 했을 때, 또 주택이 있는 거로 봤을 때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준주택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서는 오피스텔을 소유를 한다 해서 치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취득 시점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는 취득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은 4%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취득세 중과라는 부분에선 빠져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택수에 대한 부분에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들어왔다라는 내용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1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요. 이 서울에 정말 집값이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되는 부분이 투자 상품으로, 투자성 있는 주택으로 막 이렇게 거래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득세 관련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재산세의 경우는 6월 1일 기점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부분의 2분의 1, 그리고 건물 분에는 건물분 재산세는 9월에 이렇게 주택 부분과 2분의 1과 토지 부분 재산세를 내게 되는 부분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는. 그래서 과세 대상,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재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공시 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를 또 70%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정시장가액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데, 일단 지금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어났어요. 이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종부세도 이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시 환원해서 규제 정상화 쪽으로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것도 어쨌든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양도세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라는 부분은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건 70%, 1년 미만, 그리고 1년에서 2년 안에는 60%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이 넘어야지만 기본세율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1년 동안 내년 이제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연장이 또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고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이런 부분도 2021년 1월 이후로 취득하는 부분은 포함이 됐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주동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자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부동산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쏙쏙 핫 이슈를 통해서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